자, 안녕하십니까. 공짜 창업입니다.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많았어요. 네. 왜 플러스가 많았냐, 일단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건데, 저는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그렇게 노동력을 써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뭐 음식점이나 편의점 이런 일이 아니었거든요. 짧은 시간이지만 뭐 서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좀 몰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숙련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돼서, 그런데 막상 또 제가 정규직을 쓰기에는 돈이 없었고, 그래서 그거를 매번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로 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을 꽤나 좀 많이 주는 편이었죠. 2016년도에 6,030원이 최저 시급이네요. 예. 근데 그때 6,030원 최저 시급일 때 제가 10,000원씩 줬거든요. 지금은 12,000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. 이제 차등으로 해요. 10,000원에서부터 12,000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건, 저는 업무 자체가 좀 책임을 요하는 업무예요. 그러니까 몸으로만 때우는 업무라면 저도 그렇게 못 주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책임도 필요하고, 그리고 머리도 써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을 쓸 필요도 없었고, 또 그 친구가 열심히 해줘야 되니까 저도 그 정도로 돈을 줬죠. 오히려 좀 미안했죠. 왜냐면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정규직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 해주니까. 자,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최저시급 인상이 플러스가 되냐,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진짜 고용시장이 어려워졌나 봐요. 그래서 경력자들을 아르바이트로 뽑을 수가 있게 됐어요. 그 전에는 코딩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완전 초짜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, 그 상황상. 그런데 요새는 워크넷에 채용 공고 올리잖아요. 그럼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그냥 시간제로 공고를 올려요. 일주일에 뭐 몇 시간만 좀 해주실 분 찾습니다 하면서 뭐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코딩 쪽으로 문의를 하잖아요. 예전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굉장히 경력이 막 10년차 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요. 한 명이 아니라 뭐 굉장히 여러 명이 지원을 해요.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을 실제로 써봤죠. 당연히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참 이분들이 과연 왜 나한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까? 어디든 가도 되는데.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, 꼭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 자기도 직감을 한다는 거예요. 조직사회에 있다 보니까.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건데, 그러면 나가서 이제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사업을 하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기존에 했었던 감각도 잃지 않고, 그리고 또 돈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. 그렇게 해서 일을 해주세요. 정말로 잘해요. 그건 이제 제 입장에서 엄청난 메리트죠.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 저처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직접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마시고, 이렇게 단기 근로를 해도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돈을 차라리 조금 더 주고, 좀 더 많이 주고 단기 근로를 고용을 하셔서, 만약에 근데 내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거죠. 내 업무가 노동력을 써야 된다, 식당이나 뭐 편의점이다,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책임도 져야 되고 어떤 결과물도 뽑아내야 된다, 그러면은 이러한 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. 네,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서 플러스가 된 게 더 많았거든요. 근데 최저임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를 해요. 왜 그러냐면 이 최저임금 오른 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, 그걸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나 뭐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사장님들이 힘들다,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 취약계층이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어차피 대학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. 용돈 받고 학교 다니고 장학금 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최저임금 자체가 어떤 생활을 유지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저희 누나가 시골에서 이제 사과 농장을 하시는데, 농사가 예상외로 사람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.
왜냐면 뭐 사과를 손질하거나 뭐 농약을 치거나 사과를 닦거나 뭐 이럴 거 할 때 한 번에 몇십 명의 사람을 투입을 해요.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이에요. 할머니들이 그런 작업들을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. 그런데 누나가 문을 닫았어요. 이제 사과 농사 안 하겠대요. 그냥 다른 데 강의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서 돈 벌겠대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뭐냐면 그렇게 소일거리를 해서라도 돈을 버셨던 그런 할머님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저희 누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폐업을 하거나 인원 감축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. 좀 제일 개인적으로 안타까워 하는 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박스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. 전 그런 분들이 정말 최저임금의 한 3분의 1만 받고서라도 그런 박스 안 줬거든요. 근데 정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거죠. 너무 좀 약간 사업에서 번외로 제 생각이 나갔는데 네, 이상입니다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최저임금이 오른 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? 저처럼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책임 소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건 이제 대표가 몸으로 떼어야죠. 몸으로 더 떼서 책임을 내가 커버를 해야 돼야겠죠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